안녕하세요, 한선입니다. 자, 오늘 바로 신형 모닝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. 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파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이 차 어떤 것 같아요, 문파크? 너무 좋죠. 네 카메라 안 돌 때 했던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.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저는 이거 스파크 달래요. 실제 우리 문파크가 스파크를 지금 굉장히 오래 타고 있는데, 스파크랑 모닝이 두 차가 경쟁 차종이다 보니까 두 차를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받고 바로 문파크한테 타라고 줬습니다. 그 이유는 두 차량을 좀 비교해 보면서 장단점이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. 오늘 우리 지금 카메라를 잡아주는 친구가 일이라고 하는 우리 새로운 PD가 또 이렇게 카메라 잡고 있기 때문에 문파크 잠깐만 일로 나와주세요. 맨날 카메라만 잡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떨 것 같아요? 좀 쑥스러운데. 저를 잘 못해요. 그러면 간단하게 이 모닝의 장점, 단점 한 번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. 장점은 네, 주차가 편해요. 주차가 편하다. 네, 유턴 잘 되고. 단점은요? 안 나가요. 안 나간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문파크 왜 맨날 안 나오냐고 이렇게 댓글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경차 특집으로 잠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형 모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같이 가시죠. 자,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기본 시작가 같은 경우에는 1175만원으로 시작하고요, 마력은 76마력 정도가 됩니다. 이런 경차는 연비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. 실연비, 그러니까 공식 연비가 한 15km 정도 나오고, 얘 실연비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? 15보단 더는 더 나왔어요. 더 나온다? 네, 17까지 뽑아봤어요. 맞아요. 실제 많은 중형차,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연비보다 좀 더 적게 나오거든요. 제가 타고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연비가 한 8에서 9 정도가 나오는데 실연비는 6 언저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하지만 경차인 이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연비보다는 무조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. 기본 가격이 약 15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. 물론 얘도 옵션을 다 집어넣게 되면 1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금액대로는 굉장히 좀 센 편이죠. 그냥 간단하게 옵션 한번 불러드리면, 깡통으로 기존했을 때는 1175만원, 그리고 스탠다드가 1195만원, 프레스티지가 1350만원이고요 시그니처가 1480만원 정도 합니다. 옵션가는 되게 좀 다양해요. 드라이브 와이즈 2가 있는데요,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전후방 충돌 방지 시스템과 그리고 차선 이탈 같은 운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과 엣지라고 있어요. 엣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, 이 하단에 보면은 포인트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, 한 20만원 정도 옵션이 들어가고,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,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나 아웃도어, 그리고 가죽의 옵션이 조금 바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옵션을 빼먹었는데요, 바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패키지 옵션이 있는데요, 우리 문파크 타는 스파크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나요? 어떤 거죠? 블루투스 옵션. 빠졌어요. 근데 이게 꼭 넣어야 될까요, 안 넣어야 될까요? 필수예요. 이거 신형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갔는데요, 옵션 가격이 조금 사악하긴 합니다. 무려 150만원 정도가 되는 옵션인데, 외관에 있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20만원 이런 거 다 싹 다 빼고 멀티미디어 패키지는 꼭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빼면은 사실 되게 많이 불편해요. 모닝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멀티미디어 패키지 옵션은 꼭 좀 넣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옆으로 가죠. 아무래도 이 경차를 타시는 분들이 버스나 택시 같은 그런 대중교통과 조금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깡통은 1175만원, 그리고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178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사실 납니다. 근데 이 모닝을 거의 풀옵션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 않나요? 많이 없죠. 옵션을 대부분 많이 좀 빼고 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깡통 기준으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1175만원 기준으로 60개월로 나눠서 냈을 때는 한 달에 대략 한 19만원 정도, 한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유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했을 때 대략 경차가 평균 1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이게 기타 잡비 보험료까지 해서 한 10만원 정도 한 달에 나온다고 하면 대략 40만원 정도 이 스파크를 유지하는데 기름값, 보험료, 차값 포함해서 그 정도가 드는 거죠. 이거를
30개월 한 달 기준으로 나눠서 낸다면 대략 12,000원 정도가 나옵니다. 하루에 12,000원 정도면 이 경차를, 내 차를 실제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대략 30km 기준, 우리가 출퇴근했을 때 30km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PD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뭐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보통 못 타고 다녀요? 저는 전철이랑 버스를 이용합니다. 전철이나 버스. 지금 우리 신PD가 20대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신PD처럼 대부분 20대 초반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은 버스나 전철을 사실 타실 거예요. 그 기준 했을 때 30km 기준으로 하루에 한 3,000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요. 그렇게 따지면은 모닝보다는 대략 9,000원 정도가 저렴하는 거고요.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택시를 만약에 내가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대략 30km 기준 한 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물론 근데 택시 타고 한 30km 가는 경우는 없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 보통 하루에 10,000원 정도 택시비를 좀 쓰지 않나요? 네, 그렇죠.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? 그 10,000원 써요? 택시는 이제 급할 때 이제 지각했다 이럴 때 이제 많이 타죠. 우리 이리님은 어때요? 저도 약간 문파크랑 똑같이. 나도 모르게 늦었어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 기다리고 전철 이럴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.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모닝을 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간단하게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우리 신형 모닝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사실 풀체인지는 아니에요.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경차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으로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많이 좀 화려해지고 좀 날렵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동안 이 밑에나 이런 부분들이 그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갑니다. 아마 요거 옵션 빠지면 그 있잖아 무광의 플라스틱 좀 싸구려 재질 아마 그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면 LED가 사실 들어갑니다. 근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런 게 하나하나가 내 차를 완성시킨다고 하거든요. 좀 인식의 변화를 좀 갖고 싶어요. 경차는 항상 뭐 가성비고 깡통으로 타야 되는 차다 라는 이런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내 개성을 부릴 수 있는, 내 개성을 보여주는 좀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그런 좀 화려한 그런 차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옆으로 가죠. 자, 이 휠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인치나 되네? 경차가? 물론 얘가 가장 최상의 트림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진짜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. 휠은 총 3가지입니다. 밑에 등급의 트림은 14인치 2개 그리고 가장 상위 트림은 16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. 모닝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좀 작다 보니까 14인치 휠이 들어가도 사실 크게 뭐 눈에 띄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파크 오너들이 가장 부심 부리는 게 요거 있지 않아? 이거 문 여는 거? 그게 찾기 힘들긴 하죠. 처음 타면. 그쵸. 약간 야 너 내 차는 좀 특별한 도어 트림 도어를 갖고 있어 라고 스파크 오너들이 그런 장점을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. 모닝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죠. 맞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게요. 신형 모닝이 나오고 나서 야 신형 모닝의 듀얼 머플러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이쪽에 보면 보통 듀얼 머플러가 들어간 차들은 고성능차 혹은 상위 트림의 좀 약간 배기량 차들이 이런 듀얼 머플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야 모닝에 76마력 밖에 안 되는데 듀얼 머플러가 무슨 말이냐 하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이거 가짜입니다.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한마디로 멋을 위해서 낸 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네, 사실 이번 신형에 둘러보면서 풀체인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설명할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. 그지 않아요? 참 뭐 할 말이 너무 없습니다. 어쨌든 트렁크 공간은 좀 굉장히 여유롭고 자 어쨌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안으로 가시죠.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. 뭐 사실 컨비니언스 패키지라 해서 이 스마트 키 그리고 이런 인조 가죽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. 사실 가장 밑에 트림은 50만원 그리고 중간 트림 20만원 상위 트림은 기본으로 사실 들어가 있는데요.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래요. 아까 우리가 초반에 아니 스파크나 경차 모닝 같은 경차는 옵션을 좀 많이 빼는 게 좋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하나씩 또 뺄 수 없는 알토란 같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앞쪽에 이거 20만원 야 이거 나는 스타일 패키지 필요 없어 뭐 이런 약간 좀 해서 20만원 빼가지고 뭐 하이그로시를 뺀다든지 야 나 LED 필요 없어 이래서 뭐 이런 LED를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빼다 보면은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옵션을 넣어가지고 타는 거를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. 이런 스마트 키 옵션도 그래요. 물론 이렇게 키를 넣고 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
저는 여유가 된다면 이 스마트키 옵션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. 야 근데 진짜 뭐 전이랑 바뀐 게 없는데? 크게 달라진 건 없죠. 크게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. 뭐 그냥 간단하게 옛날 생각도 날 겸 우리 문파크와 함께 신형 모닝 시승기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. 바로 가시죠.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진짜 옛날 생각나지 않나? 처음에 저 뒷자리에서 시작했죠. 여기서 이렇게 이제 캠 하나 달아놓고 이제 문파크랑 이제 스파크 오너가 어땠는지 뭐 모닝 오너가 어땠는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2년이 벌써 다 돼가네요.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신형 모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경차를 타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도심에서 사실 가장 많이 타요. 뭐 출퇴근하는 뭐 집에서 뭐 회사 혹은 장을 본다든지 쇼핑을 하러 갈 때 잠깐 타는 그런 용도가 많아요. 그래서 그 많은 차들이 도심에서 탔을 때 연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닝 같은 경우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로 운전을 하든지 연비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게 사실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경차 혜택이라 해서 고속도로 그리고 공용주차장의 비용이 약 50% 정도가 저렴하고요. 그 다음에 유류세를 또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기름을 내고서는 돈을 환급받는다는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환급 얼마나 받아 문파크? 만약에 그냥 차량이 한 대밖에 없을 때, 경차 한 대밖에 없을 때 1년에 2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야? 네, 돌려받죠. 한 달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.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되게 많은 그런 유지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뭐 한 달에 2만 원이 그렇게 크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.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아껴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. 얘가 풀옵션 기준 1,7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XM3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사실. 그래서 경차가 예전에는 뭐 1,000만 원 초반 뭐 초중반 뭐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지금 1,000만 원 중후반까지도 이렇게 풀옵션 기준 올라가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떤 부분이 좀 훌륭해졌냐,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다라는 게 좀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경차들이 뭐 스파크 그리고 이전에 나온 모닝들 보면은 되게 시끄러웠어요. 진짜 엄청 시끄럽고만 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닝 같은 경우,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신형 모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조용해졌어요. 연비는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연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신 연비가 16.7인가 정도가 됐는데 실 연비, 우리가 지금 도심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도 약 16에서 17 정도 연비가 훌륭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. 자, 간단하게 주행을 했고 뒷좌석은 좀 어때요? 여유로워요? 그냥 경차다워요. 그쵸. 네, 그냥 경차답죠. 그냥 어떤 것 같아요 우리? 저는 뭐 남아도네요. 키가 작아서 그래요? 어쨌든 자,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신형 모닝을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아낄 수 있지만, 내가 이동하는데 전철이나 버스는 대략 왕복 한 1시간 정도? 그러니까 차 타고 한 15분, 20분 갈 거리도 대략 한 1시간 정도나 혹은 짧으면 한 40분 정도 이상 시간을 잡아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좀 시간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좀 높이고 싶다, 그런 분들은 사실 버스나 전철보다는 이 모닝 경차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경차는 하나의 또 장점이, 우리 문파크도 아마 인정하겠지만 감가상가가 굉장히, 중고가 방어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얘를 출고를 해서 나중에 팔아도 나름 출고했던 금액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2,000원이 하루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돈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식 적립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나중에 팔았을 때 생각도 못하는 그런 또 짭짤한 목돈까지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단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에 본 것처럼 야, 차가 그렇게 안 나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. 자,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도 엄청난 차 또 한번 잠깐만,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요, 또 이거 또 뭐 경차를 무시했네, 이거 너 네 람보르기 탄다고 뭐 경차를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재치있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. 오바. 자, 그리고 우리 문파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76마력인데요 지금 안에 4분 타 있거든요. 저랑 문파크랑 우리 2명 PD 타 있는데요. 제가 지금 방금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앞에 차가 있어서 아마 뒤에 탄 사람들도 느꼈는데 저까지 거의 풀악셀이었거든요. 이게 풀악셀이에요.
야 이거 뭐 어디 고장난 거 아니야?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이거 뭐가 뭐지? 아니 RPM 올라가는데 차는 왜 안 나가는 거야?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? 차가 이거 RPM 올라갔어. 아니 도대체 뭐지 이거? 이렇게 좀 차가 안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 경차에 뭐 다 많은 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.